나는 10대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아줌마다. 최근 아이 과외 선생님과 일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 사소한 거짓말로 멋진 20대 초반의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오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큰 아이를 낳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막내가 생겼다. 아이가 둘이니 예전처럼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나름 중견기업에 다녔는데 아쉽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다. 집안일은 해도 키가 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 성격이 워낙 외향적인 데다가 친구도 많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지인들을 만나서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식당에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 큰아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에게 수학 과외를 받고 있다. 우리 큰아들은 선생님이 큰 형처럼 잘 대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준다며 잘 따르고 있다. 게다가 수학 성적도 많이 올라서 우리 부부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만족하고 있다. 그 선생님은 명문대에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 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고 차분하게 잘 지도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과외비는 미리 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과외비를 이체하지 않은 것이었다. 선생님이 경수 어머니, 혹시 요즘 바쁘세요? 과외비가 입금되지 않아서요. 라면서 카톡을 왔다. 나는 과외 선생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죄송하게 됐다. 생각은 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며 웃었고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다. 선생님과 전화하면서 지금 과외비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잠시 짬이 나 커뮤니티 센터에 앉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오셔서 시원한 과일 드시지 않겠냐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올라오셨다.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만나니 파릇파릇했던 대학 생활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큰아이 방에 바로 들어가서 수업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거실에는 처음 와 본다며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경수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군요. 어머니는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20대 때는 한 인물 하셨네요. 하고 추켜 세웠다. 나는 선생님 인물은 더 훌륭하시죠. 우리 경수도 선생님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네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며 응수했다. 선생님은 중학생 때부터 농구를 했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최대한 일찍 잤던 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식탁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30분이 지났다. 선생님은 잠깐 화장실을 쓴다고 했고 문 밖으로 들리는 선생님의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선생님이 참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닦고 식탁에 다시 앉았고 나는 헝클어졌던 머리를 급하게 묶어 올려 하얗고 긴 목이 돋보이게 했다. 곧 선생님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힌 것을 감지했다. 선생님처럼 잘생기고 키도 큰 남자는 인기도 많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요? 했더니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수업 듣고 과외하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은 더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안방은 좀 더 시원한데 시간 되면 시원한 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나는 그때 선생님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말았다. 사실 나는 선생님이 첫 수업 온 날에 마음이 흔들렸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연락을 기다렸다. 그리고 사실 과외비를 이체하려고 생각했다가 잠든 게 아니었다. 아침에 이 상황을 만드느라 많이 바빴다. 선생님이 집에 온다는 카톡을 받자마자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놨다. 선생님은 안방에 들어오게 되니 민망하다며 방을 구경했고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캐치했다. 아이 엄마이지만 한미모 한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도 내가 꽤 예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요즘 안방에서 혼자 잔다. 남편과 각방 쓴 지 오래됐다. 사실 둘째 낳고 멀어졌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선생님과 내 의도를 알아차렸고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선생님은 수업이 없는 오전이 언제인지 미리 알려줬다. 우리는 선생님이 한가한 오전에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큰아이가 몸이 갑자기 아파 3교시만 하고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 옷차림은 단정한 상태였고 선생님은 연기를 잘했다. 아이는 선생님이 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계시냐고 물었고 우리 경수 수학 진도 때문에 상담하러 왔다고 둘러댔다. 아들은 알겠다고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우린 한시름 놓았다. 아이가 빨리 하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는 날은 집 안에서 눈을 한 번 더 잠궜다. 남편과 살면서 안에서 문을 잠근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쫄깃했다. 선생님과는 정말 잘 통했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니 너무 흥분이 되었다. 우리 아파트는 매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는데 밤 9시 30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선생님과 같은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밤에 손도 몰래 잡기도 했다. 선생님은 아파트 자원봉사단에 입단해서 가끔 다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고 남편은 선뜻 다녀오라며 그동안 저녁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많이 답답했겠다며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회식은 나가지 않았고 선생님과 드라이브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기회를 보고 핑계거리를 만들었고 선생님과 아슬아슬한 만남을 가졌다. 선생님은 너무도 철저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젊음이란 게 좋긴 좋구나 싶었다. 나는 선생님과 둘이 있을 때 가끔 오빠라고 불러준다. 내 조카뻘 되는 나이지만 자기도 남자라고 오빠 소리를 들으면 더 색다른 느낌이 든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게 되었고 선생님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 모습에 이제는 선생님을 조금씩 놔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들만 위해 살던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과 큰 비밀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려고 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게 국룰이니까 말이다.